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어디에 근무하냐면 강원도도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건물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회사명은 뭐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영어의 약자를 따면은 카이텍이 됩니다. 카이텍 시설관리단이라 그래요. 저희 현장은 업무가 2020년부터 사실 시행이 된 현장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준공되면서 바로 이제 근무한 케이스가 됩니다. 저희 현장의 규모, 이제 전기 설비는 이제 변압기 용량이 3,300kW입니다. 그 다음 발전기가 240kW가 있고 태양광이 120kW가 있어요. 그게 모두 합해진 용량이 전기 선임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설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겨울 아닙니까? 겨울이면 난방 설비 같은 경우는 히트펌프가 옥상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심야에 그 장비를 돌려 가지고 우리가 물탱크에 물을 데펴놔요. 먹는 물이 아니고 온수를 데피는 통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를 높여 놓는다. 그래서 물을 축열시킨다. 그래서 이제 수축열 펌프라 그럽니다. 물을 축열시켜 놓는다 해서 수축열 펌프라 그러는데, 이제 야간에 물 온도를 55도까지 올려놨다가 주간에 펌프를 돌려가지고 FCU를 돌려요. 그래서 저희는 난방을 히트펌프를 활용해서 야간에 물을 축열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주간에는 순환 펌프만 돌려가지고 FCU를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은 이제 난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소방 같은 경우는 2급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건물은 3층 규모에다가 규모가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급 소방 대상물입니다. 2급 소방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없어. 스프링클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겨울에 뭐 얼어 터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알람밸브도 없고. 그래서 소방 관리는 좀 수월한 편입니다. 스프링쿨러만 없고 소화전은 있죠. 소화전은 있지만 이제 스프링쿨러보다는 관리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잖아요. 쉬워. 그래서 소방 관리는 이제 사실은 조금 쉽게 하는 편입니다. 3층 건물이고 다 트인 건물이에요. 트인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화재가 난다 난다 해도 일단 인명 대피하는 데는 크게 문제성이 없어요. 인명이 대피하는 데는 크게 문제성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지 않더라도 이제 업무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소니까 소장이라 그러는데, 제가 책임자, 사업소의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 선임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소방은 중요한 건물이니까 감독처에서 감독자가 소방은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장에는 선임하는 그 자격증이 몇 개가 있냐? 결국은 전기, 소방, 승강기 이 세 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아, 그럼 가스 설비는 없습니까? 또 물을 수 있죠. 저희는 가스를 안 써요. 가스를 안 쓰고 뭘로 쓰냐면 온수 같은 거는 전기 온수기를 써버립니다. 대성 보일러 전기 온수기를 전체 화장실마다 다 해서 온수 쓰고, 그 다음 샤워 시설도 전부 전기 온수기를 이제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쓸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소장이 하나, 시설이 둘, 이렇게 해서 주간 근무를 합니다. 미화가 3명 주간 근무. 그러면은 총 6명이 주간 근무하고 경비가 주야비로 돌아가서 경비가 한 분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총 7명이 근무를 해요. 미화 경비는 제외시키고 시설만 얘기한다면 시설이 3명 근무할 때도 있고 2명 근무할 때도 있고 최악에는 1명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1명 근무할 때도 있어요.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 거의 다 이제 관리소장이 짭니다. 업무는 관리소장이 거의 다 짜나가요.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법적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법적. 전기설비 검사, 소방설비 검사, 승강기 설비 검사. 청소하는 것들은 이제 물탱크, 저수조 청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에 가면은 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설비 규모하고 건물의 규모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나머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매일 운전되는 거,
점검하는 거, 운전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에서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면 생각지 못한 업무들이 생겨나는 거죠. 일이 있을 때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해서 이제 오다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오다를 받는데 최대한 조율을 해서 받아오거든요. 받아와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뿌렸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면 좋은 반응으로 일을 해오면 좋은데 직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일이다 아니다 막 따지면서 그 책임자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책임자들한테 왜 이런 업무를 따왔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사실상 이 시설 관리라는 것이 짜여진 게 없어요. 짜여진 것이 없다 보니까 참 그 책임자들도 이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의 내용이 나와 있질 않다. 어떤 법으로라도 내용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어떠한 업무가 생기면 여기서는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판단을 하면은 밑에 오다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우리 팀이 할 수 있냐 없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하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이 있냐면 어떠한 기계 장비가 하나 들어왔어. 그런데 콘센트가 한 서너 개 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면은 이것을 리드선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콘센트를 추가로 뭐 노출 콘센트든 뭐든 콘센트를 추가로 달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업무들이 참 비일비재하거든요. 자, 이러한 콘센트 서너 개를 추가시킨다. 분전반에서 콘센트 서너 개를 추가시킨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시설 관리에 해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야, 이거는 공사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기술은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업무인 경우엔 우리 기술진이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그런 거는 서비스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것들을 영상 찍어서 내보내기도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왜 전기공사성 업무를 시설관리에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관리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전기다, 나는 기계다, 나는 뭐다 하면서 자기 바운드를 딱 정해서 가시는 분들은 만약 그런 일을 꼭 하겠다면 어떤 데로 가야 되냐면 아주 큰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평수로 5,000평 이하로 쭉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런 다 2급 현장이거든요. 2급 현장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을 할 때 전체를 다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일량도 많지 않고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기, 소방, 기계, 위생, 그 다음에 건축, 영선, 조경, 이것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력으로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외주 주라 그래요. 외주 주고, 우리 인력으로 이건 안 된다, 또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외주 주라 그럽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건축이다 치면 어떠한 칸막이가 있잖아. 경양철골이나 이런 칸막이, 그 사무실 칸막이 같은 게 있어요. 칸막이를 요만큼한 걸 뜯어내는 일이 있어. 이거 좀 뜯어줄 수 있습니까? 이건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해줘요. 그런데 칸막이를 설치하는 거야. 설치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재도 구입도 해와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이 모자라잖아요. 문도 달아야 되고 하니까 기술이 모자라. 그러니까 설치하는 건 안 된다. 그러나 뜯는 거, 많이 대량으로 뜯는 거는 또 대량으로 뭐 만약에 뜯고 치우고 해야 되면은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뜯어서 그냥 어디에 처박아 놓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분량이면 우리가 한다.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업무를. 그래서 업무 조율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의 기술력이 파악이 됩니다. 기술력이라는 게 뭐예요? 뭘 능숙능란하게 해서 기술력이 아니고, 저희도 이제 11개의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마다 조용히 넘어가는 현장이 있고 조용히 못 넘어가는 현장이 있어요. 예, 그런 데는 무엇으로 판단되냐면 책임자들이 업무 조율 능력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어떤 곳은 뭐 거의 다 외주주라고 하면서 조율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끄러운 일도 많이 나, 시끄러운 일도.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다 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안 한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끄럽게 조율시키는 그 능력이 책임자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일하면서 어떤 불평불만을 많이 갔습니까? 책임자에 대해서 불평불만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가죠. 그렇지만 실제 직장이 만약 없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런 것도 걱정이냐. 나는 일만 주면 하겠다. 나는 취업만 되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들이 또 취업되면 또 거기에 딱 거기에다가 거기 분위기에 휩싸이면 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우여곡절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해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 위주로 이제 영상을 내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실무 도움을 좀 주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뭐 12월 1일인데 저도 이제 저녁을 먹고 카메라 앞에 서서 참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영상을 찍어서 다른 분에게 전달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카메라를 켜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결코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하는 지금 행동이 쉽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벽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것은 어렵고 쉽고는 한번 벽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원고도 없이 벽 보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참 이 방송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마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드리아 TV가 오늘 그 12월 1일인데 뭔가 시작은 해야 되겠다, 스타트는 끊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뭐 스타트가 별로 매끄럽지를 못하지만 처음부터 스타트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매끄럽지 못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스타트를 이제 오늘 스타트가 돼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미끄러져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